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AI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아, 전혀 안 하세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자기가 제 멋대로 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노트북을 이제 막 워드 작업을 하고 막 이러면은 인터넷에 네. 켜놓으면 자기가 이제 막 물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막 한두 번 물어볼 때는 있는데 잘 안 쓰죠, 저는. 아,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은 오늘 점심을 제가 공무원하고 먹었는데 그분이 공무원 교육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챗GPT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한테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마지막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AI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 것 같냐?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 뭘 것 같습니까? 뭘까요? AI는 보통 저는 뭐 업무용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뭘 네. 물어볼까? 물어봤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이번 주 로또 번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야. 나랑 비슷하네. 제가 아니 나는 로또는 안 물어보는데 저도 이제 나랑 비슷하네. 주식할 때 저는 주로 ETF를 좀 하는데 네. 나는 이제 제미나이를 유료 버전 쓰거든요. 프로를 쓰는데 많이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투자의 예를 들어서 참고용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상법 3차 개정이 나와 있잖아요. 상법 개정 앞두고 수혜가 예상되는 뭐 ETF 규모 중에 뭐 3천억 이상 중에 최근 뭐 1개월 수익률이 괜찮은 걸 3개 뽑아달라. 이렇게 야, 하면 그렇구나. 뽑아줘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미나이나 AI가 틀릴 때가 많잖아요. 팩트를 그렇죠, 틀릴 때 그렇죠. 많은데 네, 대부분 왜 점검을 해야 그러냐면 됩니다. 대부분 이 기사나 언론 기사 검색 갖고 하거든요. 근데 100% 맞는 건 아닌데 챗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이게 다 비교해서. 미국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한국 정보에 대한 거는 거의 같대요. 아, 그렇구나. 기사를 통해서 공유하는 거라. 그래서 네. 그림 같은 거 그려보면 한글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네. 이 한글화되어 있는 걸 인식은 하는데 표현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기사나 이 우리 이거 꼭 그건 아닌데 이거 자랑하는 것 같네. 근데 이제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한국. 아, 자, 당연히 영어로도 그렇겠죠. 보고 네. 이러니까 영어 기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다 그러더라고. 나 누구한테 들었어. 야,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건 난 아닌데 어쨌든 확률이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막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보다는 더 낫더라고. 아니 그리고 안성준 님이 주말간에 아마도 가신 모양인데 현근택 변호사님 북콘서트 재밌었다고 하시는데 아 정말로 노예 변호사님 재밌었습니까? 네, 저도 잠깐 가가지고 한 30초 얘기하고 왔는데 사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고요. 야. 저는 무슨 결혼식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카페 그게 거기가 카페죠. 카페예요, 네, 맞아요. 카페에서 했는데 그렇게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고 분위기가 너무 젊었고 이게 칙칙하지가 않았어요 일단.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현근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상큼했고 아, 저 사람 성공하겠다 이번에는 그렇게 고생하더니 제가 저분을 10몇 년 동안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진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척도가 있지만은 현역 정치인들이 북콘서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사실 척도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현역 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왔다면서요. 한 열댓 명 정도 어이. 것 같아요. 예. 그 바쁜 주말에 지역구의를 놓고 예, 제가 뭐 왜냐면 뭐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사실은 전화를 우리 보좌관이 그래서 그냥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아주 편한 사람 말고는 저녁에나.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예전에 보좌관 출신인데 내보고 아침 7시에 전화하라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의원들이 다 깨 있다고 그 기자들 전화 받는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7시에 전화 한 번도 못 했어요. 보통은 뭐 저녁 때나 8시쯤에나 네. 점심 먹고 1시나 2시쯤에 보통 그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그러더라고. 전화했어요? 아침에 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냥 한 통도 못 했어요. 야, 근데 네. 의원들이 아침에 7시에 전화하면 전화 받아요? 기자들 전화는 사실은 맞죠. 뭐 보고를 아침에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대체로 7시, 8시 사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습성화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하는 관계에서 7시에 전화하면 아침 7시에 전화해서 전화하면 내부탁하기는 실례잖아요. 좀 실례죠, 약간 실례. 그렇죠. 네. 한- 그럼에도 한 불구하고 많이 열댓 분 왔다는 거 오시고 뭐 아닙니까? 한 또 영상도 한 20분 정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야. 그 앞에 이제 뭐 사실 150대, 200 정도 되는데 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경찰이 앞에서 와서 교통 정리하고 그랬대요. 오. 자랑입니다, 자랑. 근데 아까 안성준님은 제 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중 댓글 보고. 고등학교. 소중 고등학교 동창.
아니 정말로 이제 우리 현근택 후보님이시죠. 이제 잘 되시기를 정말로 기원을 하는 바이고 아 지금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아니죠. 후보는 아니죠. 지금. 아직 안 후보 아니죠. 될 뿐이니까 후보 될 뿐이니까 후보가 되면 여러분들의 많은 선택을 좀 바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종교적인 문제인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미국에 가셨고 가가지고 미국에 이제 트럼프 다음에 권력 2인자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소년보 목사에 대한 일부 우려를 그러니까요.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목사 뭐 저 미군 부대 압수수색 한다느니 뭐 목사 뭐 교회를 뭐 특검에서 교회를 뭐 탄압하고 있다는 이랬는데 이게 아마 우리 아시겠지만 보수 기독교 쪽 분들은 이제 미국 쪽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거기서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또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로비라든지 이런 게 다 합법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후원금 내는 것도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이게 계속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두세 번째 나오고 있으니까 비스무리한 그렇죠. 얘기들이, 예. 그쪽에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계하고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하고 이제 소통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지지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도 약간 그런 것 같고 윤석열도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이게 그래도 국무총리를 불러서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그분이 막 거의 정광훈과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그런 분이 부통령 입에서 얘기가 나온다? 참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그 쿠팡의 일종의 그 투자자가 그린옥스라고 알티미터 두 오, 군데더라고요. 네. 근데 둘 다 이제 쿠팡 김범석이랑 연관이 있긴 한데 문제는 알티미터 CEO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이 CEO가 브래드 거스트너라는 사람인데 이 지금 김범석하고 하버드 동문이기도 한데 의외로 트럼프 정부랑 네트워크가 세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통령이 한국의 김민석 총리가 갔는데도 네. 부통령이 쿠팡 얘기를 했을 정도면은 최소한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정도 강력한 네트워크가 네. 추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죠. 네. 말씀을 좀 주신 거고. 하버드 라인이라는 거죠? 그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소년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분이 저지른 죄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첫 번째로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강력하게 했죠. 그쵸. 세이브 코리아 대표까지 하면서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부산교육감 재선거 했을 때 그 앞두고 예배 자리에서 대담 같은 걸 진행하면서 특정 후보 윤석열이랑 맞아요. 가까운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고 본인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안 된다 이렇게 예배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낙선을 정말 기도한 거죠. 낙선을 기도한 사람을 이렇게 사법적인 영역에서 용서하지 않을 그렇죠. 수 있는 거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사실은 김민석 총리도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약간 주권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속시켰고 기소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종교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사법 질서가 있는 건데 네.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쿠팡 얘기도 들었지만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지금 돈은 다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출된 건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미국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미국 국민들 피해도 없고. 근데 어쨌든 기업은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본사가 있는 거니까. 미국 투자자로서의 와 있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차별하는 거야? SK도 개인정보 유출됐고 했는데 왜 우리만 갖고 이래?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중재 ISD라고 투자자 중재 그 차별 대우했다라고 이제 제기하겠다고. 그러니까 국제중재 할 것처럼 얘기하고 정치권 로비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업 정지시켜라 이거 제재 과징금 때려라 이렇게 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막으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미국 부통령 입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네. 중재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예상은 했지만 쿠팡이 결국은 미국 나중에는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쿠팡 문제는 쿠팡 문제고 소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선고공판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구형량을 보니까 1년을 구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변이 없는 한 집행유예를 풀려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한 달 전에 이제 좀 들었던 게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
대사관 소식에 능통한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소년보를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얘기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러면서 했던 얘기는 정광훈은 아니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러 이제 행위자들이 있는데 소년보만 콕 찍어서 그런 요구사항이 전달돼 왔다는 거예요. 어떤 경위로 왔는지는 그때 말은 안 해주던데 그런 얘기를 들은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벤스가 이런 얘기를 직접 이제 거명을 하다 보니까 소년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교회 이름대로 세계로 나가는 분이라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측이 들 정도인데 벤스가 엄청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소년보 목사는 정강훈보다는 그래도 좀 정통인가 보죠. 이단이 아니라. 그렇죠. 거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좀 그쪽을 조금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광훈, 소년보 등등등등 기본적으로 이 극우적인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용서할 생각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 정광욱도 그 목사 아들이 보니까 그 미국의 뭐 보수단체 행사도 가고 젠슨 존이라고 여기서 아버지 사례도 발표하고 그 아들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지. 미국에서 계속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교계 전문지들이 사실은 있죠. 내밀하게 있죠. 다루거든요. 네, 제가 네. 또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US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찰리 커크랑 함께 일했던 랍 맥코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 일반 언론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난 9월 28일에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에 왔대요. 손님 목사가 와가지고 구속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한 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설교를 하기를 단지 말 몇 마디 때문에 국민을 감옥에 쳐넣는 나라는 더 이상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백악관에서 트럼프랑 찍은 사진도 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분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계의 그런 전문지 보니까 이런 일화들이 동원할 수 있는 나오기도 네트워크를 하던데. 총동원했고.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워할 분은 정광훈 목사죠. 나도 구속됐는데 왜 소년보만 자꾸 풀어주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을까. 예. 소년보랑 정광이랑 나중에 싸우지 않았었어요? 아우, 서로 이제 광화문 장난으로 틀어졌죠. 난리 났었잖아. 틀어졌죠. 주도권 싸움 틀어졌죠. 저희가 이제 정강원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장희동에 있는 교회 사랑교회도 500억 받을 수 있었는데 괜히 버팅기다가 결국 그 돈 다 오히려 그 날라갔다는 문제 때문에.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셉 윤인가요? 그때 미국 대사대리 오, 그분이 예. 우리 그 시위하는데 와가지고 성조기를 흔들어대서 나는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런 맞아, 얘기 맞아. 했었어요. 예, 기억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그런 게까지 나는 신경 써서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런 로비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신경 써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장도 법원이 발부했고요. 그럼요. 적부심도 법원이 기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한테 탓할 게 아닙니다. 이 그럼요, 상황이. 당연하죠. 네.